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7번째 시간입니다. 본 차시에서는 유체역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젠 뉴스를 봤는데 말이야. 야구공이나 축구공 설계에도 아주 복잡한 이론이 들어있더군.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자네 생각이 나던걸? 그렇지. 자네 이번 월드컵에서 공인구가 팀 가이스트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나? 알지. 선수의 통제가 쉽고 더 잘 나가게끔 개발되어졌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네만. 그렇지. 팀 가이스트를 설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역학 이론이 바로 층류와 난류라는 개념이네. 그리고 그것은 유체역학에 속하는 이론이지. 아하, 좀 더 듣고 싶은데. 자네한테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우면 팀 가이스트의 비밀을 풀 수 있겠군 그래. 좀 복잡하지만 유체역학 중 층류와 난류의 개념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 본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체의 정의와 밀도, 온도에 따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체의 특성과 난류 및 층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체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요? 그럼 유체에 대해서 알아야겠군요. 유체란 무엇인가요? 유체란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 말하며 고체와는 달리 아무리 작은 힘에도 형태가 변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 A에서 보듯이 고체는 작은 힘에는 저항을 하고 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액체는 그림 B에서 보듯이 용기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도 언제나 자유표면을 형성합니다. 또한 기체는 C처럼 자유롭게 운동하며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액체와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간단히 유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아니요. 더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본 차시의 학습을 통해서 유체와 유체역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세요. 철수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광수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선풍기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통에 시원한 바람을 쐬지 못하여 화가 났습니다. 선풍기를 이리저리 흔들면 왜 시원하지 않을까요? 왜 시원하지 않냐고요? 바람이 이리저리 분산되니까 한 곳을 쐴 때보다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네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상황은 층류와 난류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선풍기로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서 철수의 얼굴에 닿게 되는 것으로 층류에 좋은 예가 됩니다. 한편 선풍기의 목을 잡고 흔들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지고 시원함을 못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공기의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유체란 무엇일까요? 유체는 앞에서 정의했듯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 중 기체와 액체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서 고체에 비해 변형하기 쉽고 어떤 형상으로나 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흐르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양 중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나타내는데 유체에서는 부피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밀도 역시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항상 유체를 다룰 때는 주변 온도와 압력값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체란 어떤 물질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고체는 대표적인 연속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어떻습니까? 연속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공기는 연속체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많은 숫자가 존재하므로 연속체처럼 느껴지고 또 연속체로 가정하여 유체 역학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는 우주에서는 기체를 연속체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유체가 흐를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선, 유적선, 유맥선 등을 사용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은 유체가 흐를 때 각각의 어떤 점에서 유체가 흐르는 방향과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유적선은 어떤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그린 선을 말합니다. 즉, 유체가 흘러가는 자취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유맥선은 유체가 흐를 때 어떤 한 점을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간 경로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선이며 정상 유동의 경우 이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유체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성과 압축성이 그것입니다. 점성은 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기름을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미끌미끌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점성이라 합니다. 기름의 점성이 물의 점성에 비해 크므로 기름에서 느끼는 저항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점성과 더불어 유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압축성입니다. 물론 고체도 종류에 따라 고무처럼 압축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탱크에 넣는 공기처럼 몇백 배씩 압축할 수는 없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와 비교해서 공기와 같은 기체는 압축성이 훨씬 좋습니다. 점성에 대해서는 이번 차시에 배우게 되고 압축성에 관한 것은 다음 차시에 학습하겠습니다. 점성은 밀도와 더불어 기체와 액체의 고유한 물리적인 특성치이며 역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유체는 점성 유체입니다. 그렇다면 비점성 유체는 왜 학습하며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비점성 유체를 다른 말로 완전 유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 유체는 생각의 편의를 위한 가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유체 방정식이 단순해지며 비점성 유체로 계산하여 물체 주위의 흐름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비행기 날개 양력은 실험 결과와 대단히 잘 맞습니다. 비점성 유체로 가정해서 구한 유명한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며 유선을 따라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속도 간의 관계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유량 및 유속을 재는 피토 튜브나 오리피스의 기본이 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음의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의 튜브에 흐르는 유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A1 쪽으로 들어간 유체는 다른 곳으로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부 A2로 나와야 합니다. 똑같은 양의 유체가 좁은 A1의 면적을 지날 때의 속도와 넓은 A2 면적을 지날 때의 속도는 다르며 좁은 면적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며 실제 실험과도 잘 맞습니다. 비록 베르누이 방정식이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여 유속을 재고 유량을 재는 데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유동은 점성 유동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지 공기의 밀도가 적고 유체가 고체 부근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점성 유동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점성은 기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커지고 액체에서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점성의 물리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액체에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기체에 비해 가까워서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한 응집도가 끈적끈적함을 나타내는 점성의 주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액체에서는 이 응집도가 온도에 따라 감소하므로 점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기체에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응집도가 점성의 원인이 아니라 분자들의 운동량의 전달이 점성의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이 분자들의 운동량 전달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많아지므로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점성 유동을 상상해 봅시다. 다음의 그림처럼 평판이 있고 그 위에 혹은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평판 근처에는 평판에서의 마찰이 있게 됩니다. 즉, 평판이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곧 점성 유동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벽 주변에서는 유체가 흐르지 못하게 되고 두 벽에서 가장 먼 곳, 즉 가운데에서 유체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점성 유동의 모습입니다. 유체가 평판 위를 구의 표면을 지날 때 혹은 공기 중을 운동할 때 균일한 형태로 흐르는 것을 측류 유동이라고 하며 이는 비교적 천천히 움직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체가 어떤 물체의 표면을 지날 때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에는 유동의 패턴이 깨어지게 되고 유동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데 이를 난류 유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선풍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처음에 조금 틀면 졸졸졸 흐르지만 세게 틀면 물이 세차게 나오면서 불규칙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둥근 공 주변에 공기가 흐를 때 유동의 속도에 따라 A와 같이 부드럽게 공의 주변을 흐르는 경우와 B의 경우처럼 공의 뒤쪽에서 불규칙한 유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놀즈 수란 유체의 속도와 점성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측류가 난류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레이놀즈 수는 파이프, 평판 등 유체가 흐르는 주변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레이놀즈 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투수들이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질이 가능하게 만든 비밀은 바로 야구 공에 있는 실밥입니다. 즉, 실밥의 모양에 따라 공이 날아오면서 공 주변에 생기는 유체 흐름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공이 날아오다가 옆으로 아래로 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를 비점성, 측류 유동으로 가정하고 유선에 따라 유속과 압력과의 관계를 구하는 식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 연기는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면서 어지럽게 흩어지는데 이는 난류 유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액체나 기체를 일컫는 유체는 점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치를 가지는군요. 본차시 학습을 잘하셨군요. 유체란 액체나 기체를 말하여 고체와는 달리 아무리 작은 힘에도 형태가 변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성이란 기체와 액체가 가지는 고유한 물리적인 특성치이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체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유체가 균일한 형태로 흐르는 것을 층류 유동이라고 하며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에는 유동의 패턴이 깨어지게 되고 유동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데 이를 난류 유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유체 역학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유체 역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컨트롤 볼륨, 비압축성 유동과 압축성 유동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